자, 반응형 웹 혹은 그 원페이지의 프로토타입이 되는 제가 어떤 샘플을 하나 좀 띄워봤는데요. 요거는 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오프닝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아니죠? 예, 역시 이미지만이 이렇게 멋지게 로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각각의 메뉴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위치에 찾아가서 내용들을 볼 수도 있고요. 위로 올라가기, 지금 이런 샘플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지난번 샘플에서 나왔던 내용이라 요거를 우리가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본이고요. 새로 문서를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할 때, HTML 문서인데 원본은 보존 시켜줘야 되겠고요. index2.html. 그래서 HTML 문서라는 거 종류가 많지만 지정해 봤고요. 저장. HTML 문서를 만들면 일단 그때부터는 얘가 인식을 해줘요. 처음에 만들었던 경험으로 한번 해보죠. 오케이, HTML. 자, 여러분이 어떻게 주제가 되는,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토타입의 어떤, 예를 들면 뭐 한국의 소개, 뭐 이런 예로, 한 페이지짜리를 저한테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가정으로 해서 저는 한국의 한국의 음식. 이 자료가 있어야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어쨌든 여기다 주제어를 여러분 좀 써주시고요. 소개하는 내용. 됐고 바디. 헤드와 바디는 좀 분리하시는 게 좀 좋아요. 그다음에는 뭐 H1을 많이 쓰죠. 근데 이건 문서 하나로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문서 하나. 근데 어쨌든 들어가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 틈새에다가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도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든 게 뭐가 저기 볼만한 게 되겠습니까? 예. 요 자체가 워드 문서 변환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원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좀 분석 드리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일을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웹 폰트가 좀 들어가 있네요. 요건 좀 안정적인, 여러분 구글 아시죠? 구글의 그 웹 폰트 중에서 나는 고딕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웹 폰트를 가져오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 일단 바디부터 좀 봐야 되겠네요. 실질적인 바디. 한참 내려서 42번 줄에 있네요. 지금은 디비전 태그를 안 짜고 하나의 화면에서 좀 짠 그런 내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줄 내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뷰 메뉴에 가서 워드 랩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뷰 메뉴에 워드 랩. 예. 되긴 된 건데, 이거 오른쪽에 롤이 엄청 많이 생겼네요.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들은 여러분이 채워 놓으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롤, 여기 보이는 애들은 여러분 직접 이동하셔서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스크롤보다는 좀 빠를 겁니다. 검색하는 게 더 빠르실 수도 있겠고요. 자, 로고를 대신해서 있는 특정한 이미지.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알트 태그로 해서 이름을 좀 집어넣어 봤죠. 예. 자, 뭐, 바디 밑에다가 로고는 뭐지? 예, 제작을 로고를 해놓은 거를 좀 볼게요. 예, 타이틀로 이걸 만든 것 같아요. 요거 타이틀 로고 PNG 시커멓게 보이는 건 브라우저에서 저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로고 디자인은 요걸 좀 참고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좀 개기니까 복사를 해서 img img 맞아요. 어느 폴더에 있지? imgs에 있는 디렉토리 이렇게 세이브 해보고요. 잘 뜨고 있는지
Alt 키를 눌러서 이건 로고다. 음식이라면 음식으로 좀 바꿔야 되겠는데 어쨌든 무슨 로고라고 뭐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예. 잘 뜨고 있는지 기존 게 열려 있다면은 F5번을 눌러서 당연히 바꿔야죠. 자,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했던 것 같죠? 수평선은 디비전 태그를 안 쓰고 그냥 만드는 아주 깔끔한 그런 예,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요게 좀 낯서네요. UL, Unordered List. 순서를 안 정하기 때문에 1, 2, 3, 4 없이 일반적인 건 동그라미. 그런 점이 붙는 내용이죠. 이걸 메뉴를 쓰겠다는 목적으로 해서 메뉴라고 준 것 같습니다. 자, HR이 없어도 상관없는데, 뭐 한국의 음식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게 있잖아. 그래서 HR. 자, HR 대신에 디비전을 꾸미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맹꼭대기에. 그래? HR은 잘 모를 때나 쓰는 건가? 예, 뭐 그렇긴 한데 div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애로 꾸며 나갈 것인가 메뉴 역할을 하기 때문에 ul offset li 잠깐만요. 여기에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메뉴가 좀 있어야 되겠죠. 메뉴는 그냥 아이템 1이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li 뭐 이런 li에 l안에 li 또 넣었군요. 쏘리. 여기다가 아이템 1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자, 근데 뭐 이렇게 보여준 건 아니라 이건 임시로 링크를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바로 바짝 붙으면 싫어해서 스페이스바로 밀어주고요. 앵커 태그를 A 써주시고 아이템이 이 안에 쏙 들어가줘야지 좋겠고요. 임시 링크로 샵을 걸어보겠습니다. 샵은 임시 링크예요. 더 길지 않다면 원래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분산하는 거는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 라인줄 더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꾸미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네요. 뭐 더 복잡하게는 아랫줄로 내려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복붙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복사하는 방법 써보겠습니다. 컨트롤 C, 엔터 치면 바로 들여쓰기가 돼 있죠. 붙이고 아이템 4개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출처까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는 슬쩍슬쩍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바꾸고 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제 실시간 강좌 내용이라 너무 길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원래는 위는 뭐 다른 어떤 구성으로 뭐 헤더, 밑에는 내비,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름들을 정해줘야지 각각의 애들을 좀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 디비전이 들어갔다는 거는 어떤 영향을 좀 주는 부분이고요. 예, 예시해 보면 지금 일단 저장한 상태에서 세이브 하신 다음에 예, 세이브 후에는 여러분 작업하신 거를 열어보시죠.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이제 메뉴라고 하고 눌렀을 때 얘가 아이템 1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게 샘플처럼은 안 나오죠. 이렇게 예, 이렇게 좀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바로 이분 틀에 UL 틀에 좀 들어가 있어요. UL 틀에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뭔가 부탁을 해줘야 됩니다. UL이 하나만 뜨는 게 아니라 밑에도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어떤 이름을 정해줍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클래스, 특별하다면 아이디를 주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미리 정하는 건데 뭐 클래스 해놓고 예, 메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뉴 아니면 예, 뭐 이름 좀 그렇게 정해봤고요. 메뉴. 그럼 메뉴 속에 있는 li들이 되는데 메뉴 속에 있는 li 이 디비전의 이름을 또 주는 거에 따라서 애들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좀 뒤에 한번 더 생각해 보고요. 메뉴 속에 있는 li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딱 부딪히는 게 첫 번째 얘네들을 옆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한 줄씩 이제 스타일이 삽입이 됩니다. ST 스트롱이 아니라 스타일 태그죠.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실제 뭐 W3 schools.com에는 스타일 해놓고 요만큼만 써도 뭐 이상이 없다고 또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단식으로는 이거 없이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요걸 써주면 이 CSS3 버전은 요즘 이제 CSS4가 나왔더라고요. 조금 새로운 환경에 맞는. 일단은 클래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아, 그 전에 너는 어디에 속해 있냐? 바디 밑에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얘네들도 서열이 있어요. 자, 아직 바디 규정 이게 어른인데 어른이면 뭐 다예요? 네, 바디 아직은 안 넣었어요 입에다 넣지는 않았고요. 다른 속성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div 속성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얘네들도 서열에 맞게 뭔가 해줍니다. 두 줄이 생겼네요. 자, 이제 드디어 메뉴라는 녀석을 찾았으니까 카피한 다음에 이 자리에 이번에는 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꺽쇠괄호 열고 근데 메뉴 안에 있는 누구들이 요청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li들이 좀 요청했습니다. li 전에 a 태그도 실제는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데 얘네들이 일단 먼저 문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li 예, 여기다 입력한 거예요. 거기 안에는 li 그냥 li가 아니라 거기 있는 li다 써봤고요. 이거를 옆으로 진열하는 방법을 디스플레이라는 예, 이런 속성을 쓰거든요. 디스플레이는 종류가 크게는 네 종류가 있어요. 어, 블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것과 인라인, 그냥 옆으로 그다음에 일정한 크기를 갖는 인라인 블록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는 뭐 인라인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똑똑해요. 인라인 눌러봤습니다. 좀 결과를 좀 볼게요. 어허, 어때요? 옆으로 퍼져나갔죠? 옆으로 퍼져나갔죠? 예, 이렇게 해주면서 일반적인 너는 리스트가 아니야 하면서 기본적인 애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너무 바짝바짝 붙었죠? 너무 바짝바짝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속성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블록이라고 한번 처리해 볼게요. 블록, 블록 가장 일반적인 거고 인라인은 옆으로만 펴지게 하는 거고 인라인 블록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아시면 좋고요. 자, 블록이라고 하는 걸 먼저 세이브한 다음에 F5번을 눌러볼게요. 그냥 글씨처럼 디비전처럼 해서 너는 리스트가 아니야. 너는 상품이 된 거야. 넌 밭에 있는 고구마가 아니야. 너는 드디어 상품이 된 거야. 내가 전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 예, 솔직히 블록은 안 보이면 논을 보이게 할 때 쓰는 블록 이런 거 외에는 실제는 잘 안 씁니다. 인라인이 답이네요. 네, 인라인이 답입니다. 인라인 블록이라는 세 가지 예, 가장 뭐 세 가지를 막 블록이라는 분과 인라인이라는 분이 살았는데 둘이 결혼해서 낳은 애가 인라인 블록이라고 합니다. 인라인 블록이요? 인라인 블록은 또 뭐야? 자, 인라인 블록이라고 한번 세이브 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속성을 따라했고 아빠의 속성을 따라했던 인라인 블록. 과연 이 새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별 차이 안 나요. 별 차이 안 납니다. 그죠? 어때요? 세 가지 속성 보셨죠? 네.
자, 인라인 블럭이라는 특성을 제가 좀 집어넣어 봤는데, 이거는 이제, 예, 인라인 블럭은, 제가 여기 몇몇 특성을 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인라인 블럭이라는 개체 개념은요, 자, 별도의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width, width. 어, 예, 원래 그 앞에 제가 만들었던 첫 번째 강좌에는 인라인을 써드렸는데, width 써보겠습니다. width. 얼마나 할까? 지금 내려가는 게 몇 개야? 아, 5개입니다. 5개야? 화면을 어떻게 구성했어? 화면 특별히 구성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20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200 픽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별도의 배경 색깔을 넣어볼게요. B. 네, 제가 듀얼 모니터를 쓰다 보니까 다 안 보이네요. B 백그라운드. 어, 예, 콜드의 옐로우. 아, 그냥 그린이라고 할게요. 그린. 자, 세이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린. 200짜리 그린. 여러분, 이게 200이래요. 보이죠? 그린은 색깔이 좀 안 맞다. 그지? 이게 200이래요. 네, 300 어때? 크기를 좀 고려해야 되는데. 바보. 바보 아닌데. 와, 엄마인, 아빠인 블록과 엄마인 인라인의 속성을 두 개를 갖고 있는 이세가 태어난 거예요. 이세가. 저도 인라인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블록을 잠시 지운 다음에 다시 블록을 지운 다음에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F5번을 눌러볼게요. 어? 예, 엄마인 인라인인 아무리 외쳐도 내 크기가 얼만데 외쳐도 절대 뭔가 못합니다. 블록과 인라인은 서로 만나서 자, 언드 어떻게 개념을 좀 보시면 좀 좋겠네요. 근데 컬러가 너무 안 예쁘다. 옐로우, 그린. 이 컬러 값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지만 컬러 피커를 통해서 색깔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라인 블록. 야, 이제 드디어 이분들이 만나서 이세가 나왔고, 아우, 못 봐주겠는데. 자, 고유의 크기를 갖고 있고, 이런 표현 방법. 의외로, 예, 많이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블록은요, 아빠가 좀 외쳤습니다. 나도, 너 때문에 네가 나온 거야. 잠시 오려볼게요. 자, 디스플레이에서는, 예, 어떤 짝과 짝이 만나서, 어? 너비는 갖고 있는데? 그죠? 그냥 종종종 엔터 친 것 같아요. 어떻게 제 예시가 한번 충분한 이해가 되지는 않았더라도, 느낌 알겠다 하는 그런 샘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큰 것 같은데? 음,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몇 개죠? 저는 5개인데요. 5개? 5개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까? 지금 크기가 안 정해져 있어. 250, 20%씩 하면 어떨까요? 크기가 아직 막막한 경우, 크기가 반응형이든 작은 화면이든 큰 화면이든 20% 예, 이 너비는요 애매한 지금 크기가 바디 밑에는 특별한 애가 없다 보니까 20%라고 해볼게요. 5개, 2, 50. 어, 어, 자, 지금 인라인 블록 2, 50. 예, 퍼센트. 그다음에 이들 사이의 어떤 경계, 물론 이제 퍼센트 외에도 뭐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20% 계산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맨 위에 스타일 자리에다가 별표를 Shift 키 누르면서 8번을 누르면 별표가 생길 거예요.
여기다가 박스 사이징, 유니버셜 박스 사이징을 한번 줘볼게요. 박스 사이징, 비보더 박스, 세이브한다고 되겠습니다. 예, 뭐 문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면서 하다 보면 막 이상한 문제들 많이 나와요. 자, 보더 박스를 넣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컨트롤 세이브. 예, 여기는 예, 퍼센트를 조금 좀 줄여야 되겠네요. 18% 정도 적을까요? 그리고 이들 사이가 너무 붙어 있어요. 이들 사이가 너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자, 아이고, 하나도 안 예쁜데? 자, 아이고, 좀 줄여보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F12를 눌러볼까요? F12. 개발자 모드죠? 중간에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줄여보면은, 그래. 18%? 애들 사이의 여백이 약간 좀 떨어져 있네요. 오케이. 또 좋은 방법으로는 이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 토글 디바이스 툴인데 이건 태블릿 모바일 환경에서 애들을 구경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 예. 이거는 위에 있는 속성 중에 뭐 아이폰 그리고 뭔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 반응형을 만들려면 선언하는 부분에 헤드에 뭔가 좀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실제 지금 반응형은 절대 아닙니다만 다양한 삼성의 모델들이 좀 나와 있기도 하죠. 예, 뭐 이건 모르겠어요. 이런 제품 있나요? 제가 태블릿은 안 쓰고 있어가지고 뭐 에어, 뭐 갤럭시, 저는 갤럭시 9은 아직 쓰고 있어가지고요. 떴을 때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이거 돌렸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퍼센트가 제일 나아요. 퍼센트가 제일 좋습니다. 어이구 복잡해라. 복잡하죠. F12를 눌러서 복잡한 환경을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들은 일정한 그 간격들이 있어서 이런 표현이 좀 나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모양이 왜 이 줄을 못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바디가 아직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야, 바디야, 너는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고 있는 거야? 없어. 마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를 정리를 해서 예, 지금 배우는 내용은 약간의 반응형에 준하는 약간 프로토타입. 자, 일단은 이 파트까지를 한번 제가 많이 진행 안 했으니까 잠시 멈춰놓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잠시 멈춰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 뭐 잘 된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쏠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바디를 좀 규정을 좀 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바디, 너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예, 바디, 너 마진을 제로로 하면 안 될까? 그리고 말이야, 마진 제로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바디는요, HTML 문서에서 현재 대상을 보여주는 최후에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 전방 끝에 우리 막 뭐랄까 담장 역할을 해주는 우리 집에 담장 역할을 해주는 애예요. 제가 바디는 맨 끝에 있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애라 제가 보더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보더를 왜 바디에다 왜 줘요? 여러분 보더도 박스 모델이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해요. 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줄 필요는 없지만 샵 F00 빨강 색깔로 해서 솔리드 예. 더 줄지 몰라서 하나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마진 제로 오케이. 그 다음에 보더는 1픽셀의 빨강 색깔의 솔리드야. 이렇게 놓고 보면 왜 애들이 한쪽에 안 붙어 있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보더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더의 두께에 따라 전혀 크기 반응 없이 이걸 박스 사이징의 보더 박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제가 멈춰 놓을 테니까 이대로 입력해 보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저장했던 애를 브라우저에서 한번 보시죠. F5번 눌러보겠습니다. 아, 진짜 바디에다가도 테두리를 줄 수 있구나. 느껴지시죠? 꽉꽉 차지 않아요? 꽉꽉 차죠? 오케이, 꽉 차네. 근데 18%로 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왜 너 18%로 왜 했었어? 일단 여기 메뉴라는 애가 지금 제가 앞전에 만들었던 애인데, 야, 너 메뉴는 이 UL을 말합니다. 마진을 준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다음에 밑에는 좀 붕 띄어야 될 것 같아서요. 왼쪽으로 마이너스 40 픽셀 줬네요. 왜 50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때 이제 애들이 바짝 붙어 있던, 약간 부붕 떠 있던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UL입니다. UL이라고 직접 여기다 스타일이라고 줘도 되지만, UL이라는 녀석이 바로 이거의 책임자 아니에요? 밑에다가 한 칸 내려주고, 야, UL, 너 나 UL이 아닌데요? UL이잖아. 근데 너 이름만 내가 저렇게 준 거야, 임마. 해주시고요. 마진을 주시겠습니다. 마진. 위, 상하 좌우, 예, 그냥 일단 이렇게 줘볼게요. 이거는 시계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 오른쪽, 탑, 라이트, 버텀, 레프트. 이렇게 돌아가듯이. 그런 방향으로 이걸 정해준다고 해요. 오른쪽도 제로, 그 다음에 밑에도 제로? 아니, 그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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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를 쓰면은, 이런 건 안 돼요. 이렇게 쓰면은, 이거 큰 의미는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 바닥 부분은 어떤 애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얘네들 밑에는 다른 애들이 좀 들어갈 예정이에요. 다른 애들이.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글씨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여기다가 뭐, 본 페이지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써볼게요. 테스트라고 써보겠습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놓고 애들도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얘들끼리 아주 엮어가는 게 아주 재밌어요. 저장했지? 어, 바로 누가 있겠지라고 가정해 보시고요. 자, 메뉴에 대한 파트는 여기 일단 0000 했는데 제로와도 똑같은 개념이죠. 잠깐 볼게요. 약간 붕 뜨지 않아요? 약간 붕 뜨고 있습니다. 누구 밑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예, 디비전 태그 밑에 있느냐, UL 태그 밑에 있느냐가 틀린데, 일단 이거를 UL 태그 밑에다가 한번 다시 옮겨 볼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써보죠. 테스트 1, 테스트 2,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들과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예, 약간 UL도 일정 공간을 좀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글씨 그냥 나열한 것처럼 보이는 얘도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메뉴의 마진 이야기, 그 다음에 아래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떨어뜨리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50픽셀만큼 떨어뜨리겠고요. PX. 오른쪽이죠.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밑이겠네요. 50px. 상, 우, 하, 좌 이런 순서입니다. 왼쪽은 여기 샘플로 드렸던 거에는 의외로 많은 마이너스 값을 준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0px 적어보겠습니다. 그냥 봐도 되는데, 그죠? 모양을 좀 보시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F5번 눌러보겠습니다.
얘가 그냥 화면 밖으로 그냥 뛰쳐나갔네요. 그죠? 화면 밖으로 뛰쳐나갔네요. 바디에 대한 글씨 규정도 일단 없을 뿐만 아니라. 의외로 많이 남는데? 18%면 의외로. 요거는 이제 어떤 이런 게 이제 사용성 테스트예요. 저희가 하면서 30픽셀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일단 문제가 너 바디는 어떤 서체를 써라. UL은 어떤 서체이고 어떤 크기를 써라.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크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마이너스 30 정도 줘보겠습니다. 덜 들어가게. 아하. 제가 그 데이터로 마이너스 40 정도 줬던 게 어떤 그런 의미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세이브 하시고. 바짝 붙었네요. 진짜 바짝 붙었네. 그죠? 많이 남네. 많이 남네. 자, 18%가 아니라 20%로 해도 되겠다. 예. 여기 샘플에는 LI에 있는 애들이 일정한 공간을 갖고 한 예로 그렇게 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화면을 딱 맞추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인덱스 1과 인덱스와 인덱스 2의 차이, 2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18 정도는 유지를 좀 해야 되겠네요. 19. 19 정도 하고 여기 옆에도 남는데. 자, 뭐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바뀐 부분만 좀 봐주시고요. 거의 앞에 했던 샘플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푹 들어가서 뭐 예쁘긴 한데 굳이 예, 한쪽으로 쏠리는 왼쪽 정렬을 한 형태로만 제가 보여드린 거네요. 자, 결과 네, 쏠림 현상. 자, 이제 중요한 게 바디 같은 경우는 애들을 감싸고 있는 가장 큰 박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디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크기 규정을 못해요. 크기 규정을 못하다 보니까 저 빨강색 바디 기준으로 해서 마진을 위아래는 제로지만 옆으로는 약간 다른 크기 정해줄 수 있고 중요한 내용 중에서 우리 바디 안에는 이거 이미지와 밑에 별도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얘네들이 어떤 독특하게 만든 건데 이 바디가 큰 박스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마진을 위와 아래는 제로로 주되 좌우는 화면 크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퍼센트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제가 눈에 확 띄게 한 100픽셀 정도 줘볼게요. 이렇게 주게 되면은 위는 위와 아래는 제로이고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뒤에 똑같은 애가 들어간 것처럼 해서 탑, 라이트, 버텀, 레프트 이렇게 들어간 거를 뭐 이렇게 길게 하냐? 그래서 이걸 줄여서 쓰기도 하고 바닥 부분은 좀 다르게 꾸미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 너무 과하게 준 것 같은데 300 정도 줘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탑, 라이트 그냥 이런 순서로 300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쪽은 기본이 0. 예. 자, 이 순서를 잘 봐서 상, 우, 하, 좌.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상, 우, 하, 좌를 또 100을 줘야 되겠다. 사인은 콤마나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보통 그냥 간편하게 이거 없애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내용이랑 일부 중복됩니다. 위가 딱 붙었네. 그렇죠? 이쪽은 300, 100. 그렇죠? 이쪽도 100. 이쪽이 아까 정해놨던
뭐였지? 300. This is Sparta가 됐네요. 이만큼. 자, 어떻게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너무 과하게졌다면은 바닥은 좀 이렇게 해서 탑과 버텀, 좌우, 레프트, 라이트. 근데 밑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요 정도밖에 지금 바디는 본문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된 획을 한번 그어보죠. 눌렀을 때 뭐가 나오는, 요거는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밑에 분명히 아이템 1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좀 기술돼야 되겠고. 자, 너네들 말하는 거야. 야, 얘네들 말하는 거네요. 디비전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오려봤고요. 아이템 1, 2, 3, 4 출처 우리가 준비해 놨는데 뭐 없잖아요. 자, 드래그 한 다음에 탭 누르시면 이런 거는 좀 구분해 놓으시는 게 좀 좋아요. 여기에 적절한 이미지들을 넣어서 일단은 뭐 크기를 좀 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내용이 조그마한 글자와 그냥 가장 큰 제목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IMG. 일단은 샘플 이미지를 이 폴더에서 한번 찾아서 애들을 배열해보고 그 안에 구성들을 디비전 속마다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자, 여기 별도로 작업했던 것 중에서 요거는 제가 저기 여러분한테 제공해드렸던 그림입니다. 요 그림. 확장자가 보여야 되겠죠? 보기 메뉴를 꼭 보셔가지고 보기 오른쪽에 파일 확장명을 체크를 하셔야지 PNG인지 JPG인지 보입니다. 1년 번호를 보니까 1번, 2번, 3번, 느낌 알겠어. 일단은 샘플로 얘를 슬쩍 누르고 드래그. 이름 바꾸기를 하셔도 뜨긴 뜨는데 이름 바꾸기를 언제 누르고 있어요? 그죠? 슬쩍 누르고 슬쩍 쭉 이렇게 컨트롤 C. 예, 찾아왔네요. 자, 일단 녀석을 샘플로 한번 쳐볼게요. 인라인 방식으로 스타일을 잠깐 써보겠습니다. 인라인 방식이 손이 얼마나 가는데 스타일, 하이츠, HE 도움말 뜨죠? 어느 정도 주면 좋을까? 한 800 어때? 800이면 공간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 사이를. 원리가 여기 다 나올 겁니다. 원리가 다 나올 거고요. 너는 어떻게 할래? 그냥 위에처럼 평범하게 있을래? 너는 내가 아이디 줄까? 저 아이디 주세요. 너는 앞으로 우리 회원이 된 거야. 너 하나밖에 없는 아이디를 내가 정해줄게. 주제어에 맞는 내용으로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느낌상 아이템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이디를 아이템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로 할까? 그냥 하죠. 뭐 아이템 제로 언더바 01이라고 하는 아이템. 야, 너는 아이디를 부여받았구나. 예. 예, 여러분 그 느낌상 좀 알아보기 좀 힘드니까요. 아이템 1은 아이템 1이라고 표기하고 뭐 아이템 설명 뭐 밑으로 원래 내려가야 되는데요. 예, 뭐 이렇게 안 짜셔도 돼요. 애들 하나하나가 뭐 붙어 있는 걸 좀 보려고 구경하는 거니까요. 긴 설명이겠죠. 뭐긴 설명이든. 자, 나머지는 복붙 하겠습니다. 복붙? 예,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카피도 하고 뚝뚝 V 너는 2라고 바꿔야지. 오케이. 자, 시간을 줄이는 차원으로 다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네, 뭐 복부 닫고 안 헷갈리게 아이디는 진짜 안 헷갈리게 하셔야 돼요. 아이템 1, 2, 3, 4. SOS는 뭔가요? SOS는 출처는요, 영어로 SOURC, 소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발음상에는 소스라고 했습니다. SOS, 소스. 예. 글쎄요, 뭐 멋지게 꾸미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위아래로 이동하는 원페이지, 예, 위키백과 방식이거든요. 자, 아이템이라는 고유의 이름들 중에 뒤에 일련 번호, 회원 번호와 같은 고유의 아이디를 얻어냈죠. 녀석들을 드디어 복사했던 이 샵은 이럴 때 써먹습니다. 바로 그냥 붙이시면 그렇지, 그러지, 그러지. 아, 이거는 SOS. 영어로 SOS. 소스. 오타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2번으로 가고, 이거는 3번으로 가고, 이건 4번으로 가고.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안에는 제목과 뭐 그림으로 만드는 분도 있긴 있는데, 글과 그림, 이렇게 어우러지게 꾸며야지 데이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입력을 하셨는지, 혹시 제가 너무 빨리 했다면, 화면을 잠시 멈춰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처 F5번 눌러보겠습니다. 드디어 많이 생겼네요. 쭉쭉쭉 뭐 똑같은 그림인데, 예, 자 쭉쭉쭉쭉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이템 1은 밑에 있기 때문에 실은 안 가도 되는데 딱 눌러보니까 아이템 1, 오케이, 위로 쭉쭉쭉. 아이템 3, 아이템 3, 어허, 쭉쭉쭉. 이, 저는 이게 갔을 때 위로 올리는 거 좀 진짜 싫은데, 예, 보통 그거 고려를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왜요? 이것처럼 밑에다가 이런 걸 넣어주면 이게 지금 샘플인데요. 눌렀을 때 찾아갖고 이 고정된 부분에 이 탑이라는 애를 고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필요한 부분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면서 보자고요. 오, 이거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거 좋겠다. 자, 그 파트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F12 자기가 만드는 거를 뭐 자기가 뭐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지금 개발자 모드 요 반응형을 잠깐 꺼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냥 쭉쭉 보는 건데 얘는 왜 고정돼 있지? F12입니다. 누르면 원래대로, 다시 누르면 돌아가죠. 남들이 만든 것도 이렇게 봐서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꼭대기 보면 엘레먼트 선택해주는 이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엘레먼트는 구성 요소. 그 안에 어떤 애들. 요거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고, 얘를 찍어주면 이거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좀 보여져요. 아이디 고우투라고 했구나. 아하. 그리고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바로 보이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개발자 보드는요, 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니? 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써 있어요. 이건 뭐지?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여러분들 디비전 중에는 화면의 일부가 돼서 보여지는 디비전도 있고요. 아니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디비전. 많이 보는 팝업창. 공간 위에 떠 있다거나 어디 위에 올리면 아래로 메뉴가 펼쳐 내려간다거나 붕 떠 있는 드론과 같은 존재들이 있거든요. 디비전들은 보통 세 개의 속성이 있어요. 보통 포지션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포지션은 뭐 절대 주소, 그다음에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 그거 외에 픽스드라고 하는 고정된 위치가 있어서 너 오른쪽에, 그다음에 밑에, 나머지는 이제 다른 요소로 좀 집어넣은 거고요. 요 두 개의 이 요소가 결정적인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소스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바디 안에만 디비전을 만들어 주는데 너무 많이 띄우고 있네요. div. 예, 결정적으로는 여기까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요 안에는 그림이 들어가면 더 예쁩니다. 글씨로 쓴다면 조금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도 역시 뭐가 들어갑니다. A 태그가 들어갑니다. 샵 아니면 특정한 메뉴의 위치, 특정한 메뉴의 위치. 어떤 아이디가 있으면 그 아이디를 쓰면 되겠고 아이디가 없는 경우는 샵을 눌러도 맨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원래는 이제 깔끔하지 않은데 문서의 맨 윗장 부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이걸 TOP라고 써보겠습니다. 예, 이미지가 제일 좋아요. 아니면 어썸 폰트, 폰트 어썸, 예, 폰트 어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얘를 미음 누르고 한자, 예, 그림이 제일 좋은데 방향키 아니죠. 페이지 업다운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 중에서 아이콘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8번이 괜찮은 것 같네요. 8번을 직접 누르셔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냥 너도 그냥 평범한 애구나. 바닥에 있는. 자, 주목할 만한 느낌은 좀 안 나오죠? 여러분이 혹시 포토샵을 할 줄 아신다면 위로 올라가는 아이콘을 예쁘게 만들어서 이쪽 이 글씨를 대신해서 넣는다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헌터섬 이야기는 혹시 기회가 되면 뒷부분에 네, 퍼블리싱 파트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존재감이 글씨이기 때문에. 자, F12 현재 작업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새로운 애가 하나 맨 밑에 하나 생겼을 거예요. 이게 여기 보이죠? 이게 여기 이 녀석. 이 녀석이 바로 걔입니다. 샵이라는 애가 얘한테 들어가 있고요. 클릭. 자, 아이템 2. 자, 내용을 잘 보고 있다고 쳐봐요. 설명도 보고 있고요. 그 애들은 왜 사이사이가 이렇게 붙은 거지? 예. 아이템 1, 2, 3, 4 이런 것마다 그냥 바짝바짝 붙여놔서 그런 것 같은데 특징이 없어 보이죠? 꼭 내려야지 얘가 보입니다. 이 꼭 내려야지 보이는 이 친구를요. 포지션. 자, 요 파트에다가는 고유의 이름을 주어 줘보게 됐습니다. 너는 말이야, 내가 너한테 문지기 역할을 해주지. 영화 토르에도 보면 문지기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죠. 큰 칼 갖고 한다거나. 뭐라고 할까? 글쎄요. 고탑이라고 하겠습니다. TOP. 가운데 묵직한 칼을 쥐고 있는 대문자로 고탑. 그냥 TOP라고 하면은요, 우리 저기 뭐 여러 가지 뭐 태그라던 건 거의 겹칠 수가 있어서 고유의 아이디 고탑이라고 하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맨 밑에 저처럼 이렇게 구성을 좀 해주시고요. 이 글씨 대신에 포토샵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고탑이라는 이름을 줬으면 얘에 걸맞는 뭘 해줘야 되겠죠. 밑에 구석에만 딱 있어가지고 한참 내려야지 보이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디가 너무 짧으니까 하지만 더블클릭해서 복사 맨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느낌상 아무 역할을 못 해주고 있지만 밑에서 수문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샵 해주고 샵은 아이디를 CSS에서 적용해주는 고유의 표기예요. 점은 클래스, 어디든 어떤 애가 등장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활대 괄호, Shift 키 누르면서 활대 괄호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녀석을 고정된 위치에다 한번 좀 배치하는 CSS의 디자인, 프로퍼티스, 속성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어진, 주석 넣으려고 했나? 일단은 포지션, 디스플레이, 포지션, 너무 복잡한데? 포지션.
고정된 크기 F, 픽스드 포지션. F 치시면 지가 알아서 나타납니다. 오케이. 어떻게 배치할 거야? 오른쪽 밑에가 제일 낫지 않을까? 맞다. 오른쪽 밑에가 항상 스크롤할 때 오른쪽이 어울리잖아요. 왼쪽에 있으면 좀 그쪽까지 가려고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여기는 오른쪽이면 여러분 속성 CSS의 속성 중에 프로퍼티스 중에는 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른쪽에 속성이 뜨고 있어가지고 라이트. 오른쪽으로 얼마나 떨어뜨릴 거야? 오른쪽으로는 한 20픽셀 띄울까? 디자인한 거지. 20픽셀만큼 띄우는 걸로 해봤어.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위야 아래야? 위면 내비게이션이랑 싸울 것 같은데. 그러면 바닥에다 놓자. BOPTOM. 자, 이게 제가 지금 듀얼 모니터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BOT 치면 바텀이라는 프로퍼티스가 뜹니다. 예, 자동으로 뜨니까요. 이것도 뭐 비슷하게 20픽셀 정도 적을까? 예, 적어보겠습니다. 예, 요겁니다. 이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얘를 예쁘게 꾸미는 건 그 뒤에 어떤 일이고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입력을 하셨는지 제가 확대를 해서 내려가는 거니까 P 포지션, 픽스드 F, R 라이트, 오른쪽으로 밑에. 이거 왜 안 남겼어? 예, 뭐 뒤에 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찍는 거는 CSS에서 꼭 습관적으로 좀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없다면 거기까지. 세이브 하시면 바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뭐 고탑이라고 하는 아이디에 대해서 위치를 고정시켜 놓는 작업을 했으니까 결과를 보겠습니다. F5번 눌러보겠습니다. 너니? 예, 저예요. 일단 위로 보자. 아이템 3를 보고 있다가 멋지군. 뭐가 멋져? 고정돼 있네요. 좋아요. 화면 해상도가 어떻든 오른쪽 밑에 구성되어 있는 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걸 보셨다면 바로 포지션, 픽스드, 라이트, 버텀. 태그 중에는 라이트와 버텀이 있구나. 아니, 값 중에요. 엄연히 얘기하면 프로퍼티스, 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속성은 이거고 메뉴는 뭐야? 메뉴는 뭐 밥이지. 메뉴는 뭐 짜장면이지. 뭐 이런 것처럼. 라이트는 뭐 값을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예, 없어 보입니다. 그 웹 디자인 하신다면은 멋진 아이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림과 어우러져서 위로 아니면 캐릭터인데 뭐 이렇게 끈을 잡고 있는 애처럼 해서 위로 딱 올리는 것도 괜찮겠죠. 위는 잠깐만 저기 이 속성은 오른쪽 라이트, 왼쪽은 레프트, 그 다음에 위와 아래 같은 경우는 탑, 버텀 이렇게 하고요. 중간 정도면 센터라고 합니다. 혹시 센터가 마음에 드신다면 중간에 항상 거기 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 센터. 아이고, 이게 제가 빨리 쳐서 그러네요. CEN 센터. 잠시만요. 이게 제가 스펠링이 좀 틀렸나? 이건 뒤에 배너를 고정하는 부분에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포토샵을 통해서 디자인을 한번 이어보는 부분을 좀 진행해 볼게요. 왜냐하면 위치 그리고 오른쪽 너무 이쪽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아 한다면 라이트를 한 10픽셀 정도 띄우면 어떨까? 이거는 아니 30픽셀 정도 크기 모양에 따라 틀려가지고 약간 바짝 들어갔던 애가 이쪽에 붙었네요. 고정된 위치이기 때문에 자 포토샵은 우리가 또 다루는 웹 디자인하는 분들이 코딩과 웹디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별도의 포토샵을 열어서 테스트입니다. 지금 하는 건 프로토타입. 아이콘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웹 디자인이라는 시안 작업하는 부분에 일부여야 되겠지만 제가 테스트하는 차원으로 프로토타입 아트보드라는 게 최근에 이렇게 생겨요. 포토샵 CC 버전부터. 예, 그래서 저 아트보드 환경은 작업할 때 혼란을 좀 줍니다. 여기 아트보드 폴더처럼 보이는 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예, 그래서 여기에 언그룹 아트보드. 그래야지 이제 얘만 깔끔하게 보이죠. 예, 뭐 디자인 작업은 여러분들이 포토샵 하시는 분들이 뭐 마술봉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접 그리신 걸로 좀 많이 하시죠. 오브젝트 셀렉션. 오브젝트 셀렉션은 좀 못 쓰겠네요. 시간 많이 걸리네. 표시가 안 나네요. 이것도 편집을 해야 되겠다. 멈춰버렸네. 아이고, 이거는 자동 인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편집. 웹용 저장이, 웹용 저장이라는 방법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현재 이미지가 투명도를 갖고 있는 이미지인데 웹용 저장, 그리고 필수로 꼭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일한 폴더면 더 찾기가 쉽죠.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에 세이브 포 웹이라고 하는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많이 쓰죠. 예, 지금 이렇게 많이 숨겨놓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꺼내져 있는데 구석구석 집어넣다 보니까 보면서 내보내는 거는 얘가 최고입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S. 자, 옵티마이즈만 머무르십니다. 옵티마이즈. 오리지널은 포토샵 원본을 뜻한다. 옵티마이즈는 웹에 최적화된, 옵티마이즈드는 최적화된 이런 뜻입니다. 두 개를 비교하던가 뭐 네 개를 비교하던 건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머무시고요. PNG24를 추천해 드리는데 PNG24 지금 보이는 트랜스페어런시까지 체크를 하셔야지 이 느낌을 보십니다. PNG24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멋지게 만드신 것도 여러분이 JPG가 되면은 하얗게 됩니다. 배경 색깔을 바꾼다거나 하면은 그냥 하얀 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서 고급 이미지는 아니라 사진 이미지 정도 그런 걸로 처리를 해줍니다. 아니구나. 당연히 퀄리티는 최고로 높여주는 걸 쓰지 않으면 품질이 떨어지고요. GIF도 투명도는 지원해 주는데 지금 어떻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GIF는 투명한 걸 50%밖에만 지원을 못 해줘요. 지금 옆에 이렇게 보이는 거는 투명한 거 맞는데 뿌옇고 그런 듯한 거는 표현을 못 해줘요. GIF는 투명도를 지원 못 해주는 그런 단점 중에 50% 정도의 애매해 보이는 컬러. 그래서 웹에서는 PNG24를 주된 포맷으로 깔끔한 걸로 쓰는 겁니다. 배경 바꿔봐. 전혀 상관없어요. 자, 세이브. 그렇게 해서 같은 위치에 저장을 하시거나 내용을 좀 바꾼다거나 하시면 되겠죠. 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PNG24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포토샵은 닫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이고 있는 문서에 멋진 느낌은 다 들어가 있지 않지만 배경의 어떤 컬러 외에도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를 처리하는 기술이 좀 들어가거든요. 자, 배경과 관련된 내용. 자, 문서는 기본인 하얀 색깔은 특정 지정하지 않으면 하얀 색깔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특정한 컬러를
백그라운드 혹은 백그라운드 다시 컬러 똑같습니다. 쓰는 거는. 자, 여러분 바디 태그에 집어넣는 이 원리죠. 이거는 우리 코딩으로도 금방 넣을 수 있으니까 자, 맨 위로 좀 올려서 요거를 이렇게 쭉 드래그 올리시면 얘가 이 부분에 있는 걸 좀 볼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끌어당기시고요. 많이 들어가네요. 바디에도 막 들어가는 게. 자, 됐고 뒤에다 하는 게 좀 낫다. 오케이. B 영어 단어 B로 시작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뭐하지? 단순한 하얀 색깔 안 하는 거예요. 하얀 색깔 안 만드는 거고 컬러 피커라든가 지금 마침 포토샵이 열렸네요. 포토샵에서도 컬러를 컬러 피커처럼 쓸 수가 있죠. 네, 말 그대로 컬러 피커가 여기 있으니까요. 저기 배경 이런 색깔로 할까? 그리고 전용 웹 컬러가 있어요. Only 웹 컬러. 뭐이 중에 고르라는 거예요. 뭐 이거 아니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어느 브라우저 환경이나 아니면 모니터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정도 컬러가 어떨까 추천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요즘은 뭐 쉽게 안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요런 정도 어떨까? 무난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16진수죠. 그리고 이게 RGB입니다. 레드 130, 그린 183, B 236. 기억해? 어떻게 기억해? 이게 더 짧아요. 16진수 샵과 들려있는 얘를 카피해서 물론 디자인한 배경 이미지라든가 포토샵 원본에서 색깔을 뽑아오겠죠. 세미콜론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오케이 멋져 불어 어디 한번 볼게요. 컬러가 예쁜지. 예, 처리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컬러를 이렇게 넣는 거 PNG로 만든 로고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PNG로 만든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여기 좀 탁한 정도는 모르겠지만 겹치는 걸 보니까 확실히 투명한 PNG의 특성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이는 배경 색상은 백그라운드 다시 컬러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 혼용으로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큰 차이는 안 나요. 백그라운드 컬러. 어디? 좀 틀리겠지, 그래도. 똑같습니다. 더 많이 치셔야 되는 것 때문에. 자, 혹시 배경을 이미지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백그라운드 다시 이미지라고 하는 태그를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백그라운드 다시 이미지. URL 치고 그 안에다가 뭐뭐.jpg. 디렉토리가 있으면 디렉토리 이름까지 쳐주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 짠 건 없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고려해서 색색, 이미지당 어떤 느낌이 어떻게 나와질지를 웹 디자인 시안에서 최종 멋진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1920이라고 하는 실제 크기를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샘플로 만든 그림들이 있는데 자, 지금 뭐, 어이구, 이 이름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BG라고 시작하는 거 봤을 때는 뭐, 현재 문서를 말하나? 예, 크기로 봤을 때는 맞지는 않네요. 자, 배경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파일은 좀 저장, 닫아보겠고요. 컨트롤 N. 여러분들은 과연 와이어프레임에서 최적화된 현재 문서의 크기가 얼마로 지정하셨나요? 아직 크기가 확정이 안 된 분들은 웹에 가셔가지고요. 웹 라지. 웹 라지가 지금 뭐 일반적인 PC 버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상도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놓고 하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 예. 아트보드라는 파트가 좀 보여서 하얀 배경이 보이는데 하얀 배경은 기본으로 좀 깔고 음, 여러분은 특정한 사이트들이 어떠한 크기를 갖고 계신지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만들 때도
그런 사이트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네이버의 이 팝업 창을 좀 닫아 놓고 볼게요. 이거예요. 너비는 넓은데 가운데 주된 컨텐츠에 이게 옵티마이즈드 사이즈라고 합니다. 현재 이 프레임의 크기를 딱 정해놓고 이 정도 크기를 세팅해 놓은 건데 제가 임의로 윈도우 시프트 S를 눌러서 아니 F11번을 눌러볼까? 이게 꽉 찬 실제 화면입니다. F11은 화면 최대합니다. 꽉 차게 많은 요소가 이런 데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쭉 이게 바로 누군가 만든 디비전 아니면 바디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최적화된 실제 크기고 나머지는 빈 여백으로 쓰는 겁니다. 윈도우 시프트 S 아니면 브라우저 중에 웨일 브라우저를 쓰시는 분들은 캡처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어? 예, 웨일 브라우저를 지금 추천하자는 건 아닌데요. 예, 캡처를 직접 하셔도 되고 웨일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전체 페이지를 캡처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알아두실 거는 오른쪽에 스크롤 바도 찍힌다는 거예요. 스크롤 바는 실제는 어, 이미지로 표현되는 건 아닌데 F11 자 웨일 브라우저죠. 웨일 브라우저를 지금 설치해 봤고요. 여기에 있는 캡처 기능을 딱 눌러서 전체 페이지 찍어달라고 부탁할게요. 미리 보기, 캡처 미리 보기가 보이죠? 이런 거 데이터로 우리가 써야 돼요. 컴퓨터에 저장,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는 제가 아까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미지 방에다가 여기다가 사이즈는 1920 글쎄요, 그냥 샘플이라고 써보겠습니다. JPG? 응. PNG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들의 크기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자기가 만들면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몰라요. 컨트롤 1, 100%로 찍혔네요. 와이어프레임으로 짜서 요거는 헤더로 꾸미기로 했다. 이건 내비로 꾸미기로 했다. 다음에 컨텐츠. 메인은 무지 많고요. 쭉쭉 내려가서 포탈이니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푸터 영역이다. 공지까지가 푸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가 푸터 같습니다. 공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아니면 여기까지. 자, 이들마다 고유의 선들이라든가 내용들이 어떤 기준으로 다 있어요. 쭉쭉 보시면 알겠지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들어가거나 나가진 않아요. 예, 그들의 룰을 꼭 룰러를 컨트롤 R을 눌러서 네, 이건 디자인 초기 때부터 나와 있는 부분이죠. 뷰 메뉴에 컨트롤 R. 네, 이 룰러 주세요. 배경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 올림픽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행사 때 네이버나 이런 다음 사이트에 화려하게 막 선수들이 보이는 배경이 보이는 그런 거 처리되어 있다. 이거는 이미지를 넣은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를 처리한 거예요. 바디에다가. 자, 특정한 모델을 벤치마킹하라고 한 거는 프레임 사이즈, 레이아웃의 배치 이런 것도 보시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가이드라인을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해서 어, 끌어내고 끌어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와이어프레임 틀에 맞게 좀 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휙 없애는 것도 휙 던지면 없어집니다. 실제 크기 네모난 툴을 이용해서 레탕글라 마키 툴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크기를 가이드라는 기준으로 해서 정해볼게요. 1130이네요. 1130. 네이버는 1130의 너비를 최적화한 그런 그림입니다. 1130? 1픽셀은 제가 좀 오버했나 봐요. 어느 부분에서. 딱 떨어집니다. 원래 딱딱 떨어집니다. 1130. 이건 네이버고요.